매일 챙겨 드시는 그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것이 오히려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지키는 과일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과일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과일이 콩팥을 돕는지, 그리고 같은 과일도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까지 모두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왜 6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새 필터일 때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용하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막히고 약해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콩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콩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20%, 70세가 되면 30% 가까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뚜렷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간접적인 신호들을 보냅니다. 소변에 거품이 늘어나는 것은 단백질이 걸러지지 않고 새어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저녁에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은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한 것은 콩팥이 적혈구 생산을 돕는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쌓이는 동안 콩팥은 조용히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한국인의 약 35%, 70대는 약 48%가 이미 초기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에게 신장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해진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과일이 약해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드시던 과일이 60세 이후에는 콩팥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팥의 처리 능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특정 과일을 드시면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쌓여 콩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과일이 있는 반면 콩팥을 오히려 도와주는 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과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과일이 문제인지,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섭취 원칙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60세 이후 콩팥에 부담을 주는지, 반대로 어떤 과일이 콩팥을 도와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과일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첫 번째 과일은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달고 부드러운 감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위석, 즉 위 안에 생기는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 분비가 활발하고 위장 운동이 강해서 이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탄닌 덩어리가 위 안에서 점점 커지다가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거나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실 경우 위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드시더라도 식사 후에 잘 익은 것으로 소량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두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피곤할 때 에너지를 보충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0mg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바나나를 적당히 드셔도 무방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세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자체보다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방식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이 조절 기능이 사라집니다.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콩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과일이 여러 개 필요합니다. 과일 한 개를 드실 때보다 당분과 칼륨을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과일은 갈아서 드시지 말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제 콩팥을 도와주는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 측면에서 보면 사과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적습니다. 사과의 진짜 장점은 펙틴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당분과 나트륨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콩팥이 숨 돌릴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콩팥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시원하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배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배의 수분 함량은 약 84%입니다. 이 수분이 콩팥의 자연스러운 물 공급원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의도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배를 드시면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수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칼륨 함량도 100g당 약 125mg으로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점심 무렵에 드시면 저녁까지 수분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야간 빈뇨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콩팥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눈 건강이나 피부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혈관 뭉치가 수백만 개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미세 혈관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서서히 손상됩니다. 안토시아닌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 손상을 늦추고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100g당 약 40mg으로 매우 낮습니다. 바나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 콩팥에 좋은 과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도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콩팥에 좋은 과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황금 원칙과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과일 섭취 황금 원칙 첫째,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60세 이후에는 바꾸셔야 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과일을 드시면 과일 속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과 췌장이 동시에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의 콩팥에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식사로 몸을 먼저 깨워주십시오. 밥, 죽, 국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 원칙 둘째,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과일은 식사 직후에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아직 위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일까지 들어오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뒤 약 1시간쯤 지나서 과일을 드시면 당분과 칼륨이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콩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황금 원칙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보다 활동이 줄어들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당분과 칼륨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콩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추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과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금 원칙 넷째, 하루 총량은 200g 이하로 드십시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적정량은 작은 사과 반개 약 80g, 큰 배 4조각 약 100g, 블루베리 한 줌 약 30g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도 20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에 이 중 한두 가지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황금 원칙 다섯째, 한 번에 몰아드시지 마십시오. 좋은 과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과 칼륨이 동시에 빠르게 올라가 콩팥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걸립니다. 하루 양을 2번으로 나누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사과 반개, 오후 3시에 블루베리 한 줌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이제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첫째,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과일을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액 검사 결과의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 정상 범위는 3.5에서 5mmmol/L입니다. 만약 칼륨 수치가 5.2 이상이라면 칼륨이 많은 과일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박자가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면 과일보다 검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주의사항 둘째, 콩팥 기능 수치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사구체 여과율 GFR입니다. 이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사과나 배처럼 비교적 안전한 과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30 미만이라면 과일 섭취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자신의 GFR 수치를 모르신다면 다음 병원 방문 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주의사항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60세 이상에서 흔히 처방되는 혈압약 중 ACE 억제제, ARB 계열 약물은 칼륨 수치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과일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약과 과일 사이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과일 3가지입니다. 가메탄닌은 위석을 만들 수 있으니 공복 섭취는 피하십시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되니 씹어서 드십시오. 콩팥을 돕는 과일 3가지입니다. 사과는 팩틴이 흡수를 조절하고 케르세틴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륨이 낮아 자연스러운 수분 보충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콩팥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칼륨이 매우 낮습니다. 황금 원칙 5가지입니다. 공복 섭취 금지, 식사 후 1시간 뒤 섭취, 저녁 6시 이후 금지, 하루 200g 이하, 한 번에 몰아 드시지 말고 나누어 드십시오. 과일을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를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저녁 과일은 내일 점심 식사 후로 미루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에 큰 휴식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